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종목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매력일까 열어봤습니다. 실적은 요 정도 올랐는데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이거 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포장지에 속지 마시고요. 진짜 밸류에이션 매력이 무엇인지 저희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전문가님이 유망주 얘기하기 전에 어떤 매력이다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얘기해줘서 그게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유망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매력입니까? 볼매? 볼매? 네, 볼수록 보면 매력이다? 네. 자, 그것보다는 뭐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 종목을 보면 앞으로 나도 한 번씩 이용을 해봤겠구나. 이제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매력? 그래서 내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매력 가지고 있지 않나. 조금 너무 애매한가요? 그 네. 대형주인가? 자동차, 뭐 가전, 뭐 이런 느낌도 살짝 우리 나는데. 안신앵커도 매일 이용하고 있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잠시 후에 공개할 거고요. 우리가 안 짚어도 잘 가고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저희 시황 전략도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이요. 네, 뭐 일단은 전체적인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시장 자체 0.14%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문제요? 뭐냐면 예? 결국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전일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폭이 0.1%에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도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미국 증시도 그만큼에 대한 심리적인 위축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중국, 바로 이 빅2에 대한 무역 수지가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면 한 39%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등을 지금 붙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오곤 있지만,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든요. 1164억 원 가까이 지금 현재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매수를 하더라도 이제 적극적 매수를 하면서 공격적인 스타일로 유지를 할 것이냐 또는 수동적인 매매를 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은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우리 안신앵커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바닥에 대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나 결국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주에 집중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늘 유망주 있는 날입니다. 속도를 더 내보도록 하죠. 더블 체크 출발합니다. 전문가들의 무료 추천주 수익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만큼 수익이 났을까요? 전일장 추천주부터 분석 도와드릴게요. 만나볼게요. 4개의 종목 저희가 포착해서 왔는데 롯데하이마트, 아시아나 IDT, 서울반도체, 동아지질 있습니다. 선택은요? 네. 서울반도체 한번 같이 볼까요? 서울반도체. 네. 네, 전문가님이 그러셨잖아요. 기관의 수급을 잘 따라가라고. 네. 서울반도체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따라 사야 할까요? 네, 뭐 서울반도체가 사실 우리가 2013년,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우리 안신앵커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죠? 아니면 고등학생 때인가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네. 참 풋풋하네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서울반도체가 시가총액이 2등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유, 그럼요. 와. 세월의 흔적이 보이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시가총액권 그 상위권을 그냥 벗어나 버리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라는 것은 뭐랄까 이제
시대적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게 시가총액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이 제약바이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이 유망하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거고, 서울반도체가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2013년, 2014년도에 시가총액 2위권을 상당 부분 마크를 그리고 수성하고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때에 대한 이슈가 뭐였냐면 바로 LED 업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LED 업황에 대한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실적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이제 작년, 요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 내용이고, 요것이 2013년도 결산, 그러니까 2014년도 실적 발표를 한 내용이죠. 그럼 안에 내용을 보시면 매출액 자체가 어때요? 이때도 1조 320억. 그럼 이때는 지금 현재는 1조 1,940억 네. 정도 되죠. 그런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별 차이가 없다, 그죠? 매출액도 크게 별 차이가 없고. 자, 그런데 왜 주가는 빠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6년이 흘렀는데 네. 많이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맞죠? 네. 그런데 우리가 2013년부터 2014년 그 현재까지 LED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맞죠? 우리 신호등에도 LED가 들어가고 자동차 헤드램프에도 LED가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 집에 있는 거실 안방에 있는 등도 LED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LED라는 업황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반도체는 시가총액 2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자체가 커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에 이때 2013년도에 투자를 했던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이 LED 업황에서 이 서울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더 줄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같은 매출액과 같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네. 25,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19,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네네. 이거 바닥 확인했나요? 네, 그러니까 2013년, 2014년도에 이때 엄청나게 5만 원대가 올랐죠. 이때가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2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얼마까지 빠졌냐면 15,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등 나왔던 게 이제 3만 원대, 약 2배 가까이 반등 나왔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반등이 한 2배 정도 되면 1차적인 목표가는 달성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조정이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러면 뒤에 나왔던 이런 파동들 자체는 잔파동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넓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이거 크게 놓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서 지금 조정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과정인데, 자, 바닥이 어디였습니까? 바닥이 앞서서 12,500원대가 바닥권이 형성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2배가 오르고 지금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지금 이 자리 자체가 앞에 있던 이 자리까지 빠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미 저가에 대한 새로운 일파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러면 잔파동이기 때문에 2파 안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 서울반도체에 대해서 실적 자체가 준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 바로 저가 매수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 가격적인 부분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요. 일단 바닥권역에 대한 시그널이 지금 들어오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반등 자체를 당겨줬던 것이 바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주가는 자, 요런 자리. 그러면 지금 18,000원대, 19,000원 밑으로는 상당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저는 긍정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의견 일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일치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라도 트리플 한번 분석까지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전장 추천주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들이 추천이 됐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혜주를 과감히 던져서 오늘 네. 장중에 20% 급등했던 종목이고요. 네. SFA, 현대위아, 셀트리온 추천이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현재 북한에서 신고를 했잖아요. 접경 지역 강화를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런 이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에까지는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이 시청자분들에 대한 이제 의견을 들어보면 왜 이렇게 요즘 개별주만 하느냐라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까요? 개별주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문가들 거를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추천을 잘 안 하니까. 대형주를 추천을 좀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지 저희가 분석을 해드리죠. 자, 오늘 셀트리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잠시 이번에는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 타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매력으로 봐도 될까요, 셀트리온? 네, 뭐 그렇죠. 우리가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램시마, 트록시마, 허주마, 뭐 거의 마씨 삼형제 이 다들 아실 거예요. 삼국지에 마속과 마량이 있었다면 똑같은 거죠. 이 세 명이 상당히 지금 크게 이 기업에 대해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인데, 자,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어디에 수출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일단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자, 셀트리온은 제조 및 생산을 하는 업체고요. 그럼 이 업체에서 어디로 납품이 들어가느냐? 그럼 해외에 대한 판권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판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국내에 대한 판권은 셀트리온 제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납품이 되면 이 기업에서는 이제 자율공시 또는 공시를 뭐 자율적으로 내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출이 잡히는 구조인데, 자, 그럼 이 셀트리온이 꾸준하게 실적적인 분위기에 성장을 해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1분기에 대한 부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도 빠졌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38만 5천까지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38만 원대 기준으로 절반에 대한 가격 얼마입니까? 19만 원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럼 그 19만 원대에서 반등이 나왔느냐를 보셔야 돼요. 일단 자, 19만 원 선에서 앞에서 한번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죠.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반등 나오고 또 다시 반등 나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반등 자체가 나오면서 여기 역삼각 수렴 형태를 지금 띄는 거거든요. 자, 요거를 일봉으로 다시 또 돌려보시면, 자, 하단은 19만 원이다, 그죠? 그럼 요 자리 표시해 놓고, 자, 고가권역 이런 식으로 해놓고, 자, 요거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점점점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과정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 이런 경우에는 수렴 이후에 발산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발산 자체가 상승으로 대한 파동보다는 하단으로 대한 파동이 나타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던 이 자리, 상승대에 있는 이 19만 5천 원, 19만 원대 자리가 상당한 저항 구간을 작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리 자체가 돌파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그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도 지지되는지 여부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코오롱 인보사가 쌓아 올린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악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망에 대한 의견, 그래서 동상이몽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4개 종목 중에 우리 전문가님 선택 좀 도와주세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우리 현대위아 한번 같이 볼까요? 의견부터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저희 추천 종목 한번 저희 힌트 한 개 더 드릴까요? 네네네네네. 자, 이거 오늘 안 했으면 회사 될 수도 있습니다. 의식주? 오늘 밥 안 먹고 왔으면은 회사에서 잘 못하고 뭐. 자, 너무 이렇게 감이 안 한 번 더 와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자, 현대위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는 자동차 부문 흑자 전환이었는데요. 왜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자, 일단은 현대위아라는 것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중도 있고, 그리고 기계 업종에 대한 비중도 상당히 높은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대해서 환율이 상당 부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워낙 약세 기조로 접어들면서 이 기업에 대한 뭐랄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주가는 빠져버렸다는 거죠.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현대위아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자. 4만 원 이탈하는데요. 싸게 살 네. 기회일까요? 자, 일단 28,650원의 저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타났는데 반등 자체가 52,800원 정도 되면 엄청나게 올랐던 거죠. 사실 80% 가까이 올랐는 거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데 이 부분 자체는 업황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건전한 조정 안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앞에서 올랐던 것은 기대감으로 올랐던 거고 그러나 지금은 실질적으로 업황이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 자체가 얼마 정도로 지지가 될 수 있느냐. 자, 요걸 이제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자리, 요런 자리죠. 그러면 그 자리가 이제 한 39,000원대 뭐 지금 자리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빠지는 부분은 저는 부담 없는 자리라 봅니다. 건전한 조정이라 판단하자. 어차피 우리가 파랑색, 빨강색이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39,500원 밑으로는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에 대한 것도 긍정적이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환율에 있습니다. 의견 일치 찍고요. 이제 새빨간 투자의 하이라이트 남았습니다. 유망주 들을 차례인데 이거 안 하면 회사에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출석 체크요. 그 사이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맞아요. 출석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우리 방송국 들어올 때도 출석 체크를 합니다. 지문 인식을 해서 네. 꼭꼭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저는 안 했고 본인은 했고. 저는 할 수 있죠. 네, 예. 저는 직원이 아니니까요. 네. 직원 시켜주세요. 자, 일단 여기 슈프리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 이 기업이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근태 관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주 52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엄격한 부분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야근을 하게 되면 야근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기업 내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수주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바이오 인식, 바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슈프리마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인식 아시죠? 그 부분 자체가 반영되는 주가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매수가는 28,500원에서 29,000원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에 따른 또 근태관리 활성화 측면에서 슈프리마 유망주로 주셨습니다. 요즘 이상로 전문가의 관심 영역 보면은 이 보안 관련주가 착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도 유망주 또 슈프리마 주셨으니까 위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그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감사합니다.